그가 아담을 대면한 것은 태양이 하루 노동의 고단함을 잊으려는 듯 저 멀리 지평선 아래로 침전에 들어가고 있던 때였다. 산 정상에서 만난 아담은 90cm 정도의 초등학생 키의 사람을 닮은 은색 휴먼형 로봇이었다. 대련 바이오테크닉스사의 건장한 연구원 3명을 한꺼번에 때려눕히고 도망친 것을 생각하면 키나 외모가 이질적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신체 구조를 강철로 만든 탓에 작지만 매우 견고해 보였다. 아담은 넓적한 바위에 앉아 있었고 가쁜 숨을 헐떡이며 정상까지 자신을 쫓아온 그를 한번 힐끗 살피고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산 아래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이미 일몰은 시작되었고 제로구역 입구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목소리로 어수선했다. 정상에서 본 제로구역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수와 그 양쪽에 펼쳐져 있는 자그마한 언덕들, 그리고 초록빛의 나무와 풀들도 이제는 점점 붉게 변하는 중이었다. 춥게 느껴지는 정상의 산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그는 44매그넘 권총을 아담에게 겨누며 엄숙하게 말했다. 꼼짝 마. 버튼 수작하면 근사한 구멍을 만들어주지. 엄한 짓 하지 마세요, 정 형사님. 크기는 작아도 제가 전투용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반인방기라 할지라도 100마력의 스피드와 힘을 가지고 있는 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는 아담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 한 번, 그리고 비인간적인 톤을 띠고 있는 차가운 기계음에 2번 놀라며 동작을 멈추었고 둘은 의욕에 가득한 눈으로 서로를 노려보았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클라우드 데이터에 접속해 언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 형사님에 대한 검색을 이미 완료했어요. 10년 전 교통사고는 미안합니다. 그때의 저는 너무 엉망이었어요. 늦었지만 용서를 빕니다. 그는 44매그넘 권총의 총구를 아담의 머리에 조준하며 말했다. 용서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아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거든. 신체는 반인반기이지만 정신은 비이성적인 사람의 것 그대로군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저는 정 형사님과 다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총을 치워주세요. 그는 무표정한 아담의 매끈한 철제 얼굴을 잠시 살핀 후 총집에 총을 넣었다. 이제 대화가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 같군요. 저 멀리서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들인가요?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살인마에게 내가 왜 정보를 말해야 하지?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이미 저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제로구역 통신을 전부 살펴봤거든요. 그는 어린아이가 첫 발걸음을 떼는 듯한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아담에게 다가갔다. 가까운 곳에서 본 아담은 서커스 행사 중 관객의 흥을 위해 과장된 액션을 하는 난쟁이 광대와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 작은 키, 부자연스러운 은색 분장과 어눌한 기계음 말투 때문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지구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마다 삶을 뽐내는 각양각색의 생명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소리와 향기들,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고운색의 조합들. 이런 멋진 장소를 놔두고 무색무취로 가득한 어둡고 차가운 지하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는 없을 것 같아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기후위기로 다 녹아버려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잘못을 따지자면 50년 전 선조들이 욕심을 줄이고 조금만 더 사려 깊게 굴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뭐 어쩌겠어. 이미 지난 일인걸. 그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과거는 그냥 과거에 묻어둘 필요가 있어. 아담, 자, 이제 수다는 그만 떨고 경찰서로 함께 가지. 대련 바이오테크닉스사 살인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거든. 자네가 저지른 3명의 연구원 살인사건 말이네. 뭐가? 고맙네요, 정 형사님.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건 말이에요. 기계를 신문하거나 조사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기계가 고장나면 버그를 잡거나 그도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간단히 마무리하죠. 아담,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던 관심 없네. 난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되니까 말이야. 그는 뒤춤에서 수갑을 꺼내려다 아담의 불편한 질문에 행동을 멈추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반인반기라 그런지 정 형사님이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는 같네요.
하물며 한때 굳건한 위리를 나누던 AMF 조직의 동료들도 저를 죽이려고 하는 마당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농담이 심하군.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신체는 반인반기일지 몰라도 내 의식은 온전한 사람이야. 자네와는 격이 다르다고. 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보낸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멀쩡한 직장도 가지고 있고 하물며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도 내고 있다고. 저에게도 한때는 가족이 있었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있었어요. AMF 조직을 직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요. 아담은 차갑고 어눌한 기계음으로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안한 말이지만 자신의 지금 모습을 살펴봐. 아담, 자네 신체에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게다가 의식은 사람의 것을 이식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단순한 프로그램에 불과해. 굳이 따지고 들자면 인간과 기계의 뇌의 융합이랄까. 그걸 정 형사님이 어떻게 아시죠? 제 뇌를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개량한 것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식 구조는 순수한 인간의 그것을 기계로 단순히 이동시킨 것뿐이에요. 저도 정 형사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그렇게 계속 억지를 쓴다면 내가 질문 한 가지 하지. 자네는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나? 누군가를 애달프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나? 친구의 아픔에 자신도 모르게 슬퍼지는 감정을 느낄 수 있나? 기대하던 승진 발표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가슴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나? 열정이 이성을 막는 오를 범할 수 있나? 무모한 야망이나 탐욕에 휘둘려 스스로 망가질 수 있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저 멀리 태양은 과거 겨울에 팔던 호방처럼 딱 반만큼 지평선에 반원을 그리며 걸쳐 있었고 경찰들은 이미 산을 오르려 하고 있었다. 글쎄요. 정 형사님이 주장하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보면 뇌 속 뉴런 간의 파장으로 구성된 전기 신호에 불과해요. 사람이 느끼는 즐겁고 슬프고 기쁘고 화나는 모든 감정이 말이에요. 단지 파장의 짧고 기름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즐겁고 기쁠 때는 긴 파장의 전기신호가 슬프고 화날 때는 짧은 파장의 전기신호가 뉴런에 흘러요. 저도 다양한 전기신호를 소유하고 있어요. 만약 자네가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과학자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전기신호를 사전에 프로그래밍 해놓아서 그런 걸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연적인 사람의 감정과 인공적으로 만든 전기신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마치 녹음된 심포니 연주를 원래 연주와 완벽하게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진짜 사람의 감정이든 인공적인 전기신호든 동등한 감정을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두 가지 모두 같은 결과를 만든다면 그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국 사람도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된 로봇에 불과합니다. 경찰들의 소란한 발걸음 소리는 이미 산중턱을 지나고 있었고 그는 아담의 질문에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해 우물거렸다. 답없는 토론은 그만하자고. 아담, 산 전체를 이미 경찰들이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있으니 도망가기는 틀렸어. 포기하라고. 아담은 대꾸 없이 고개를 돌려 손톱끝 모양만큼 남아있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이제는 체리빛 검붉은 노을이 은색 난쟁이를 너그럽게 감싸 안는 모습을 그는 우두커니 지켜보았다. 그리고 둘은 마치 상대방의 생각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기계들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